자, 보겠습니다. 11번. 보기 자료에 나타난 음운 변동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음운 변동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체라는 게 있는데, 교체 종류에는 음절의 끝소리 위축이 있어요. 음절의 끝소리 위축은 뭐냐면 쌍기역이나 키읔이 기역으로 발음되는 거 끝소리에서, 그 다음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이 디귿으로 발음되는 거, 그 다음 피읍이 비읍으로 발음되는 거, 이거 끝소리 위축이고요. 그 다음 교체 또 하나 된소리 대기 교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비음화도 교체에 해당합니다. 비음화는 뭐냐면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이나 미음을 만나면 이응, 니음, 미음으로 발음됩니다. 그 다음 미음, 이응이 리을을 만나면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거. 그 다음 기역, 비읍과 리을이 만나면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거. 이거 비음화 현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탈락. 이게 다 음운 변동의 종류입니다. 탈락은 첫 번째 자음군 단수나 음절 끝에서 두 개의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거. 그 다음 히읗 탈락은 어간이 히읗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된 어미가 왔을 때 히읗이 탈락하는 거. 그 탈락은 어간이 으로 끝나는 용어 뒤에 모음 어미가 오게 되면 어간에 있던 의가 탈락하는 거. 그 다음 리을 탈락은 어간 리을로 끝나는 용어. 니은 비읍 오시가 오면은 리을이 탈락하는 거. 이게 리을 탈락이고요. 그 다음 축약은 기역과 히읗이 만나면 키읔, 디귿과 히읗은 티읕, 비읍과 히읗은 피읕, 지읒과 히읗은 치읒으로 발음되는 걸 축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럼 볼게요. 보기. 놓고 나턴 까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뭘까요? 축약. 그 다음 두 번째 닷소, 조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히읗이 없어졌죠? 히읗 탈락. 그 다음에 된소리. 그 다음 놓는, 쌓는 이렇게 될 때 이 중간에 하나만 더 볼게요. 히읗은 코스에서 뭘로 발음된다? 디귿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과 니은이 만나니까 디귿이 뭘로 발음된다? 니은으로 발음된다. 즉 모와 모가 나타난다. 끝소리. 그 다음에 비음. 자, 싼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히읗이 뭘로 발음된다? 디귿으로. 이렇게 되고 디귿과 니은이 만나니까 디귿이 뭘로 발음? 니은으로 발음. 비음화 현상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 안내, 안는 뭘까요? 자음군 단수. 그 다음 나은, 노와 쌓이다 다 히읗이 없어졌죠. 히읗 탈락. 자, 1번 볼게요. A를 보니 받침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오는 경우에는 축약이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선택지 B를 보니 받침 히읗 뒤에 시읒이 오는 경우에는 교체와 축약이 일어나는 건 히읗 탈락, 탈락 있고요. 된소리 대기, 교체 맞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틀렸다? 축약이 틀렸다. 축약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와 뭐가 나타난다? 교체와 탈락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그 다음 C를 보니 받침 히읗 뒤에 니은이 오는 경우에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나는 건 C 보면 교체가 두 번 일어났습니다. 끝소리 직 비음화 교체입니다. 그 다음 D를 보니 받침 니은 히읗 뒤에 니은이 오는 경우에는 탈락이 일어나는 건 자음군 단수나 탈락이죠. 그 다음 E를 보니 받침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탈락이 일어나서 히읗 탈락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보기에 제시된 가와 나의 사례를 올바르게 착증하십시오. 사과 파생어는 어근의 접사부터 이루어진 말입니다. 파생어 형성의 결과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문장에 사용된 어떤 단어가 파생어로 바뀌면 그 파생어로 인해 문장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형용사 괴롭다는 동사 괴롭히다로 파생됩니다. 또한 마음이 괴롭다의 괴롭다를 괴롭히다로 바꾸면
마음을 괴롭히다와 같이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달라지고 문장 구조도 달라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품사는 달라지지 않는데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 동사와 형용사를 일단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방법. 뭐뭐 능구나 니은다 는다가 붙었을 때 말이 돼. 그럼 동사. 그런데 뭐뭐 능구나는 안 붙고 뭐뭐 구나가 붙거나 니은다 는다가 붙어서 말이 안 돼. 그러면 형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우리가 가만 가지고 볼게요. 일단 품사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자, 풀을 깎다, 풀을 깎는다 말 되죠. 그러니까 동사. 풀이 깎인다 말 되니까 동사. 둘 다 동사. 마찬가지 깎다 깎다 똑같으니까 얘도 동사, 얘도 동사.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방이 넘는다 말 되나요? 안 되지요. 형용사. 그 다음 방을 넓힌다 말 되지요. 동사. 그 다음 넓다 넓히다도 마찬가지. 예, 형용사. 넓힌다 동사. 자, 5번 선택지 보면 음이 낳는다 말 안 되고요. 그러니까 형용사. 음을 낮춘다 말 되니까 동사. 자, 그럼 결국 가로 봤을 때 품사가 달라지는 거. 품사 달라졌죠. 보이시죠?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 4번, 5번. 셋 중에 하나. 자, 그 다음 나를 보면 품사가 안 달라지고 문장 구조는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3, 4, 5번 중에서 문장 구조 안 달라진 거 5번. 5번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가 안 달라졌잖아요. 근데 나의 조건은 뭐다? 문장 구조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몇 번과 몇 번?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책을 판다 말 되나요? 그래서 동사. 책이 팔린다 말 되나요? 그래서 동사. 그 다음 굽이 높는다 말 되나요? 안 되죠. 형용사. 굽을 높인다 니은다 붙죠. 그래서 얘는 동사. 그러면 나의 조건은 뭐다? 품사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다음 몇 번? 3번.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보기의 기억 미음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지금 선택지를 보게 되면 무슨 본동사 이런 말 나오고 의존명사냐 조사냐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거 잠깐 개념 정정하고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용언이 연달아 나왔을 때 앞에 있는 용언을 본용언이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용언은 본용언일 수도 있고 보조용언일 수도 있어요. 이해됐죠? 본용언이란 말을 앞에 있는 게 만약에 동사면 본동사라고도 하고요. 앞에 있는 게 형용사면 본형용사 뭐 이런 말도 써요. 근데 사실 잘 안 쓰긴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본동사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본동사는 본용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에 있던 건 무조건 본용언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게 문제인데 뒤에 있는 게 본용언일 수도 있고 보조용언일 수도 있어요.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뒤에 있는 애가 본용어일 경우에는 서라든가 다른 문장 성분을 넣어서 말이 되면 본용어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게 본용어라고 판단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띄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 게 보조용어냐, 뒤에 있는 용어냐.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냐면 앞에 용어를 생략을 해요. 즉 앞에 있는 얘의 본용어를 생략을 했을 때 의미가 달라지거나 말이 안 돼. 그러면 뒤에 있는 애는 앞에 있는 애를 따라다니는 보조용어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애가 보조용어일 경우에는 띄어쓰기도 하고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만큼대로뿐, 만큼대로뿐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의존명사로도 쓰이고 조사로도 쓰여요. 구별하는 방법은 만큼대로뿐이 의존명사로 만약에 쓰인다라고 하면 앞에 용언의 관형사형이 있어야 됩니다. 용언의 관형사형이란 건 뭐냐면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 리을, 는던이 붙어있는 그 덩어리를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불러요.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만큼대로뿐이 있으면 얘네들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써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큼대로뿐 앞에 체언이 있다. 즉 명사, 대명사, 수사 얘네들이 있다. 그러면 만큼대로뿐은 조사이기 때문에 붙였으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볼게요. 자 보기 결석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모르는 나에게 승호는 필기한 공책을 주고 갔다. 승호는 역시 듬직한 형 같다. 이제 내가 힘을 기울일 것은 공부뿐이다. 볼게요. 기억. 리을지는 하나의 어미이기 때문에 할과 지를 붙여 할지로 수정한다. 맞습니다. 할지는 하다에 뭐가 붙어 있는 거다. 리을지가 붙어 있지요. 그 얘가 어미이기 때문에 붙여서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2번 같다는 본동사 본용어이라는 얘기죠. 본용어일 경우에는 무조건 띄었어요. 그쵸? 그럼 얘가 이제 본용어인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운데다가 서자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주고서 갔다. 말 되지요? 주고 뭐 택시를 타고 갔다. 뭐 해도 말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서나 다른 문장 성분이 들어갈 수 있으면 얘는 본용어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승호가 공책을 주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승호가 갔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살아있는 겁니다. 즉 주다라는 의미도 있고 같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본용어. 본용어일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된다? 띄어 써야 된다. 그래서 요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 그 다음 3번 같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과 띄어 형 같다로 정하다. 같다 형용사 맞습니다. 품사는 띄어 써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품사 중에서 조사만 붙여 쓰고 나머지는 다 띄었습니다. 것이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기울일과 띄어 기울일 것으로 하정하는 거 맞고요. 품사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됩니다. 뿐이 조사를 쓰였기 때문에 뿐 조사입니까? 그렇죠. 왜? 앞에 체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뿐 여기서 이 뿐은 품사가 뭐다? 조사다. 그래서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문을 보기 전에 지문을 보게 되면 여기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잠깐 개념 정지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주체 높임. 서술의 주체, 주체라는 건 문장의 주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높이는 방법을 주체 높임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높이냐면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면 다 주체 높임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 주격조사 깨서가 사용돼도 무조건 주체 높임. 그 다음에 계시다, 잡수시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면 주체, 즉 주어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객체 높임. 객체라는 말은 뭐냐면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그 인물을 높이는 걸 서술의 객체라고 그래요. 치려는 뭐냐면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하거나 모시다, 여쭈다, 뵙다, 들이다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객체를 높입니다. 그 다음 중세국어 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는 게 있어요. 선어말 어미는 현대 국어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만 있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는 건 없습니다. 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잡사, 기읍, 승격, 어미 붙어있는 애들 얘네들은 언제 쓰냐면 뒤에 모음이 올 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선택지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왜냐하면 연음되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 뒤에 자음이 올 때는 기읍 순경음이 없는 이러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알아두고요. 자, 볼게요.
중세 국어에서 주체나 객체로 표현되는 인물이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경우 대개 그 인물을 직접적으로 높여 표현하였다. 그런데 어떤 때는 현대구의 간접 높임에서처럼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신체 부분이나 소유물, 생각을 높인다. 간접 높임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 높여야 할 이유를 간접적으로 높이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태자가 동문 밖에 나가 시니여서 시가 높이고 있는 거죠. 이게 됐나요? 누굴 높이고 있다? 주체, 즉 주제, 주어, 즉 태자를 높이고. 직접 높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부처의 눈이 밝으시나에서 시. 일단 주체 높임이에요. 그런데 뭘 높이고 있다? 눈을 높이고 있다. 이 눈이 누구의 눈이기 때문에 부처의 눈이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결국 눈을 높임으로써 결국 누굴 높이고 있는 거다? 부처를 높인다. 이러한 것을 뭐라 부른다? 간접 높임. 다 주체 높임의 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볼게요. 이의 시와 이의 아시는 모두 현대국어 시처럼 주체를 높이기 위한 선언어입니다. 주체를 높이기 위한 선언어이시고요. 그러나 1과 2에서 시의 쌓이면 지혜가 있다. 즉 1에서는 주체인 태자를 직접적으로 높인다. 직접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근데 2에서는 부처의 신체 부분이 눈을 주체 높인 선엄한 어미를 높임으로써 실제 높이고자 하는 대상의 부처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처의 눈, 이러한 구조로. 그 다음 한편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을 사용하기 위해 주로 모시다, 뵙다 등의 특수 어휘를 사용하는 중세 국어에서는 주로 객체 높임 선엄한 어미, 이거 아까 이해했죠? 너희 스승을 뵙고자 하나니. 여기에서 얘가 객체 높임 선엄하럼이 부처의 교화를 돕쌌고 얘가 객체 높임 선엄하럼이. 오케이. 그러면 높이고자 하는 대상은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것을 높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높임의 대상 스승을 높이죠. 이해됐죠? 스승이 객체입니다. 그 다음 돕쌌고 여기에서 목적어는 부처의 교화를, 얘가 목적어잖아요. 그죠? 교화를. 그럼 눕는 것, 교화를 높임. 그래가지고 결국 누구를 높입니까? 부처를 높임. 이런 것보다 간접 높임. 여기서 삽이 일단 객체 높임이라는 걸 객체 높임 선엄하럼이라는 걸 알아둬야 되고, 객체를 찾아야 되는데 객체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객체입니다. 따라서 교화를, 이게 객체, 즉 교화를 높이고 있어요. 이 교화가 누구의 교화이기 때문에? 부처의 교화이기 때문에. 아까랑 구조는 똑같아요. 부처의 눈, 이런 식으로 부처의 교화, 이렇게. 이해됐죠? 그 다음 자, 3의 삽과 삽은 중세국어의 객체 높임 선언말 어미이다. 3과 4는 모두 객체 높임 선언을 통해서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인물을 직접적으로 높이냐 간접적인 차이가 있다. 즉 3의 삽은 객체인 스승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스승을 직접적으로 높인다. 앱의 삽은 교화를 높인다. 누구의 교화고 있기 때문에? 부처의 교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을게요. 왕의 이름은 스파이시더니, 스파이시, 일단은 시가 들어갔으니까 뭐다? 주체. 이해됐고요. 그 다음 왕의 이름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결국 뭘 높이고 있는 거다? 이름. 누구의 이름인데? 왕. 직접 간접.
그 다음 임금의 은사를 갖고자 사업 보이시죠? 그럼 뭐다? 객체 모 은사 목적어니까 은사를 높여 누구를 높이고 있다? 임금 직접 간접 임금의 은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 다음 용왕이 세존을 뵙고 삽 당연히 뭐다? 객체 높임이다. 누굴 높이고 있다? 목적어 세존 직접 간접 직접 그 다음 태자께서 강당에 모으시니 시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뭐다? 주체 누구? 태자 오케이? 따라서 직접 높이고 있고요. 그 다음 하삽 객체 목적어 해당하는 거 재불 직접 간접 직접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에 해당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기억에서는 시를 통해 이름을 높이면서 왕을 간접적으로 높였다. 즉 이름을 높여서 왕 간접적으로 높였고요. 맞는 말. 니은에서는 사을 통해 은사를 높임으로써 임금을 간접적으로 높였고요. 그 다음 삽에서 디귿에서는 삽을 통해 세존을 높임으로써 용왕을 높이고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세존을 높인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그 다음 리을에서는 시를 통해 태자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고요. 미음에서는 삽을 통해 제부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15번 다음은 윗글과 관련 활동과 이를 수행한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 학생 2의 분류 기준이랍니다. 학생 2가 포인트입니다. 볼게요. 문맥을 고려하여 AD에 사용된 높임 표현을 기준으로 세워 분류하시오. 그랬어요. 자, 볼게요. 할아버지 친 여전히 튼튼하시다. 시 그랬으니까 뭐다? 직접. 아니, 시 그랬으니까 주체겠지. 주체. 직접 간접. 왜냐하면 할아버지의 치아.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튼튼한 건 할아버지의 치아잖아요. 즉, 치아를 높임으로써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 간접. 이해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모시다. 주체, 객체. 그럼 목적어는 요겁니다. 고모님. 따라서 고모님을 높이고 있고요. 직접 높였다. 간접 높였다. 직접. 그 다음 아버지께서는 저녁을 사러 장에 가시다 그랬습니다. 가다에 시가 붙은 거지요. 그러면 객체, 주체 누구? 아버지를 높이지요. 어떻게? 직접적으로. 그 다음 타당하시다. 시 그랬으니까 뭐다? 주체. 그럼 뭘 높인 거다? 생각을 높인 거죠. 생각이 타당하죠. 그쵸? 근데 그분의 생각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생각을 높임으로써 그분을 높이고 있던 거죠. 이해됐나요? 간접.
자, 이렇게 보고요. 자, 2번 학생 볼게요. B와 A, C, D 둘을 줘요. B 볼게요. B 같은 경우 객체고 나머지 다 주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B, A, C, D를 이렇게 나누려면 기준은, 즉 객체에 해당하는 인물을 높이니 안 높이니 이걸 가지고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